우리는 한해성에 도착하여 주변을 유람하기도 하고 좋은 대접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오늘은 동양 사람 여럿이 나를 찾아와 은과 돈을 많이도 주었다. 이들이 우리 형제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지만 이들이 주는 모든 은과 돈은 정중하게 사절하고 단지 이들이 챙겨주는 양만 받았다. 내일은 우리가 한해를 떠나야 하는지라 이날 동양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 전별련을 마련해 주었다. 나는 이들에게 감사하며 시를 써서 마음을 표했다. 고관인 왕공과 진공이 이별을 하기 위해 호송 병사들을 도열시켰다. 우리를 호송하는데 무려 50명이나 파견하였다. 나는 호송에 소비되는 돈이 낭비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어 간소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이들에게 과분한 예우를 받으며 이동하여 저녁에 북녘성 도읍에 도착하여 이곳의 순무관 왕공에게 인사를 나누고 향기로운 차를 증정받았다. 이후로 며칠을 북으로 계속 이동하여 귀문관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이곳에서는 기묘한 가요가 전해져서 나의 관심을 끌었다. 귀문관에 10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돌아오네. 옛 사람들이 부르던 이 가요에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이곳 귀문관에는 귀신이 살고 있어서 정오가 지나면 슬그머니 나와 장사를 한다고 한다. 이 시간에 사람이 이를 어기고 나오면 병에 걸린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관 아래에서 잠시 쉬는데 음습한 바람이 피부 속까지 스며들어왔다. 나는 머리카락이 바짝 곤두섰다. 마침 관 옆에는 복파장군 마원의 사당이 있으니 분위기가 매우 기이했다. 모든 사신은 이곳에 왕래할 때 반드시 사당에 들어가 향을 지피고 간다고 한다. 사당 앞에는 율무가 가득 있다. 마원이 이곳을 평정하러 왔을 때 풍토병을 이기기 위해 먹었는데 도끼를 다스리는 힘이 있다고 한다. 특히 물로 인한 도끼를 다스리는데 효험이 있어 건곤초라고 불렸다. 나 역시 한 줌 뜯어 챙겨두었다. 북령으로부터 360리 떨어진 양산성은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 북령에서 양산으로 이어지는 길은 높게 자란 들풀들이 무성하고 인간은 거의 없는 황야다. 간혹 사람이 없는 산과 계곡에는 지렁이들만 있었고 개간을 하지 않아 사람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탓에 자주 강도가 출몰한다. 산과 나무는 봄을 맞았으나 누렇게 메마른 나뭇가지에는 아직 생기가 없다. 돌은 세부치색으로 이끼가 곳곳에 나 있는데 시냇물이 그 아래로 흘러 공작이 종종 무리지어 찾아와 목욕을 했다. 시냇물이 흐르는 양쪽으로 나무 그늘이 겹겹이 드리워져 햇볕은 들어올 수 없었다. 벌레와 정갈은 곳곳에 숨어 있고 온갖 오물들이 물에 녹아들어 지독한 독이 되었다. 나그네가 식량을 먹을 때도 떨어지는 물을 감히 먹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조석 두 끼를 반드시 율무를 달이 먹었다. 빙빙 도는 산길을 지나 산 봉우리 수십 개를 넘어가던 중 산 중턱에서 퉁퉁한 노인 한 분을 만났다. 그는 후보지연관으로 고평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 그와 함께 길을 나아가며 2, 3리마다 좋은 술 한 바가지씩 마시거나 마음대로 시를 지으며 쉰 덕분에 피로를 씻을 수 있었다. 고개를 넘자 이내 읍을 하고 이별했는데 그 또한 호탕한 노인이었다. 그렇게 오후가 되어 도읍에 도착하여 이곳의 순무관인 진문순을 만났다. 처음 문을 들어서자 이곳의 서리들이 나를 지책 높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긴장했다. 월남에는 nim생이 없으므로 그런 것이다. 진공이 과거 시험 과목을 화제로 삼아 이야기를 시작하여 나는 아직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일러주었더니 그가 말하길 중국인이라면 비록 한가 서생이라 해도 필시 재주와 학식을 겸비하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였다. 진공은 몸집이 장대하고 멋있는 수염을 길렀으며 동안의 흰머리였는데 풍모가 마치 신선 같았다. 순무관이란 직책은 청나라에서 월남의 총독을 보좌하고자 파견한 지방 장관직이다. 그런 까닭에 진공은 중국에 있을 때 하문에서 나의 스승이신 주계관찰사와 친하게 지냈다고 했다. 주공 문화의 제자라고 하니 더욱 공손히 대하고 평생지기인 듯 무척 반가웠다. 진공은 우리를 성 동쪽에 위치한 객사에 머물게 하며 관청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었고 매일 연회를 열어 베풀었다. 진공이 내가 심심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글을 써 보내어 왔다. 3년 전 이곳에서 난이 일어나 양산 병방에
불을 지르고 도읍이 황폐해졌습니다. 작년에 비로소 평정되었으나 근처에 볼만한 인물이나 경치가 없습니다. 다만 동굴 한두 개 정도 놀러 갈 만한데 한번 가보시지요. 사람을 보내어 오니 그들과 함께 유람을 하기로 했다. 도읍 동쪽으로 가니 우뚝 솟은 돌산이 있었는데 비례산이라 불렀다. 이곳의 전설에 따르면 마원 장군이 여기에 성을 축조하기 위해 기초를 다진 후 잠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산이 일어나 시내 남쪽으로 옮겨왔고 이곳에서 활을 쏘았는데 화살이 돌을 뚫어버렸다고 한다. 지금도 산 꼭대기에 갈라진 모습이 완연하다. 시내를 지나 이리를 가니 봉우리 4개가 보였다. 산 앞에 동굴이 있었는데 이청동이라고 불렀고 동굴 입구에 높은 벽돌담과 널찍한 살인문 3개가 보였다. 걸어 들어가니 자연이 만들어낸 큰 공간이 있었다. 사방이 탁 트여 있고 색상이 영롱하고 부드러워 마치 양의 기름 같았다. 돌무더기 사이에는 공자상을 조각해 놓았고 왼쪽 편으로 석가상과 오른쪽에 노자상을 조각해 놓았는데 이를 삼교당이라 했다. 높은 곳에 달려있는 종류석은 그 생김새가 종이나 북을 닮았다. 동굴 속에는 시내가 흘러 맑고 차가워 6월에도 더위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반나절을 배회하다 산 앞을 지나 이리 남짓 걸어가니 삼청동이 나타났다. 넓이가 이청동의 2배나 되었지만 길은 이청동보다 구불거림이 적었다. 안에는 영락보주를 걸친 제천보살상이 있었는데 눈부신 빛이 사방을 밝게 비추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물이 때때로 한 방울씩 떨어져 굳어 돌이 되었는데 그 모습 역시 매우 기이했다. 오후가 되어 산구비를 돌아 올라가 대청동을 유람했다. 벽에 석불고적이라는 4글자가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는 곳이다. 몸을 구부려 들어가니 안이 매우 넓었다. 내부에 자리 잡은 큰 선비상은 매우 장엄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얼굴과 생김새가 진짜 같았다. 정면을 응시하는 그 모습은 새 속의 모든 것이 공허하다는 듯한 표정이라 내 마음도 따라서 쓸쓸해졌다. 선비상을 뒤로하고 몇 걸음 걸으니 산 정상으로 가는 굴이 보였다. 안내하는 사람이 이곳을 지나면 굴이 더 유려한데 석양이 지려 한다며 애석해했다. 마침 다리에 힘이 빠져 여기까지 보고 돌아갔는데 나라 밖에서 한 특별한 경험이었다.